빈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로얄 콘세르트 헤바우 오케스트라까지 올 한 해 명실상부 현재 세계 3대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최고의 악단들이 모두 한국을 찾았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만 모두 8번의 내한 공연을 선보였던 흔치 않은 기회였었죠. 서울이 오케스트라의 도시라고 불려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2023년은 클래식 팬들에겐 더할 나위 없었던 한 해였는데요. 2024년엔 어떤 대단한 공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역대급 공연들까지 스튜디오 퍼즐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공연들을 현직 음악가분들과 함께 good, very good, excellent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특히 엑설런트는 필참 공연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굿인데요. 이 정도 공연은 볼만하다는 기준으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입니다. 독일 최고의 방송교향악단 중 하나이자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으로 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합니다. 다음은 빈 심포니입니다. 빈 필하모닉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연주에 편차가 있지만 그래도 들을만하다는 평입니다. 런던 심포니 역시 런던 필과 항상 비교되는 숙명이 있죠. 그래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빈 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이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너무 자주 내한을 해서 희소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네요. 베리굿은 이 정도 들으면 클래식 애호가라고 할 수 있는 연주들로 꼽아봤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경과 이 오케스트라가 만났다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계몽시대 오케스트라는 원전악기, 즉 그 당시의 악기로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바로크와 고전시대 당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도쿄 필하모닉과 한국을 대표하는 마이스트로 정명훈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죠. 어찌 보면 현 시점에선 가장 주목받는 공연이 아닐까 싶네요. 웨스턴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지역 단원들로 구성된 평화의 악단이라 불립니다. 문명과 지역 간 이해를 강조해온 거장 다니엘 바렌보임은 유태계이기도 하죠. 중동의 위기가 다시 불거진 지금 이 연주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겐 익숙치 않지만 클래식 애호가들에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연주 잘하는 악단이 바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죠. 그리고 요즘 가장 잘 나간다는 조지아 출신 피아니스트 카티아 부니아티시빌리가 함께합니다. 엑설런트는 클래식 애호가라면 무조건 봐야 합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라 페니체 극장 없는 베네치아는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큰 극장이고 그 극장에 오케스트라가 옵니다.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라 페니체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연주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정명훈은 베네치아 명예시민이자 라 페니체 오페라하우스 평생 공로상을 받을 정도로 연이 깊은 관계이기도 합니다. 레전드와 레전드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인이 된 마리슨 얀손스가 바이른 방송교향악단과의 10여 년 전 내한 무대는 클래식 팬들에겐 여전히 압권으로 회자될 정도로 명연주였습니다. 그런 악단이 사이먼 레틀경과 함께합니다. 말해 뭐합니까? 그냥 빨리 예매하시죠. 이 공연도 앞선 연주에 못지않습니다. 파보 예르비가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자신이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과 함께요. 각 단원이 실내악을 연주하듯 자발성을 뽑아내는 악단과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지휘자가 이번엔 어떤 곡을 탐구했는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공연 중 몇 개만 골라가 보셔도 음악 좀 듣는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거리가 되기보단 음악을 들으러 가는 행위 자체가 나를 위한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데 진정한 가치가 있겠죠. 지금까지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